네, 오늘은 식품의 맛을 얘기할 텐데요. 원래 식품의 맛은 맛성분으로 식품화학 과목에 따로 챕터가 있습니다. 그죠? 맛, 향기, 조직감 그런 것이 있었죠. 기억나시겠지만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성분들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식품 이름과 그 식품에 유래되는 주요한 성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칭해서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가령 이제 쑥의 향기는 수존, 과일의 향기는 에스테르류, 귤의 신맛은 구연산, 이런 식으로 관론적인 어떤 감각이나 그러니까 맛이나 향기 이런 것에 대한 성분과 과일 이름, 식품의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사실 텍스트에 그렇게 써 있고요. 교재에 그렇게 써 있고 이것을 그대로 외우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맛이나 향기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인 성분들이 혀라든지 후각신경을 자극을 해서 이것이 경험상 축적되어 있는 뇌에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논의돼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척추동물은 5억 년 전에 바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맛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경험상으로 5억 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왔던 것이죠. 단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ATP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또 짠맛은 우리의 지금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수분의 균형과 대사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Na 플러스 그 소듐 이온의 존재를 알도록 해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반면 그 쓴맛은 대체적으로 독성분이 포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과 신맛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신호등처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혀에는 단맛을 감지하는 센서가 한두 가지밖에 없는 반면에 쓴맛을 감지하는 센서는 적어도 20가지가 넘게 존재한다는 것은 독초라든지 그런 것을 먹고서 죽지 말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신호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과 체내에 있는 신호들이 그에 맞춰서 센서처럼 이렇게 작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본 맛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제가 학생 시절에 배웠던 기억으로도 아까 말했던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네, 쓴맛, 신맛, 단맛, 짠맛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들이 주요하게 느껴지는 혀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 쓴맛은 뒤쪽이요, 신맛은 양쪽이고, 단맛은 혀 끝이고, 그리고 짠맛은 앞하고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혀의 그 맛 감각치도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런 맛지도가 사실은 1800년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20년대 초반까지 해서 이제 완성된 것인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로는 이 내용이 많이 틀려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미래, 이것이 이제 미래인데요. 테이스트 버드 미래. 이 미래가 있는 혀의 모든 부위에서는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만 있다면 모든 맛은 다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로 믿고 가르쳐 왔던 혀의 맛감각 지도는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혀의 맛 감각 지도를 진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쉽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왔던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되겠지만, 여하튼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의 더 맛이 추가된다 그러면 이제 감칠맛. 감칠맛이 이제 기본 맛의 하나로 이제 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칠맛은 1985년 이후에 새로운 기본 맛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1997년 및 2000년에 생쥐와 사람의 혀의 미래에서 감칠맛 수용체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발견함으로써 제5의 기본 맛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칠맛은 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단맛은 탄수화물이 많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한다 그러면은 감칠맛은 아마 단백질이 풍부하다라는 그러한 신호로서 작용하는 맛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깥에도 과학자들은 기본 맛들이 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칼슘과 같은 또 금속 맛 이런 것들이 후보인데 아직은 학계에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맛 지도라는 것이 있었고 맛 지도가 최근 연구에서는 틀리다. 결국 모든 미래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맛을 다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펀지폼, 폴레이트, 그다음에 말레이트 이런 것들의 그 분포가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완전히 틀렸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분포가 다름으로써 맛을 인지하는 그 민감하게 작용하는 쪽 자극받는 그런 분포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마 연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맛은 혀로 느끼는 것입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혀와 코와 입안의 감각 그리고 눈과 귀가 총동원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 그다음에 귀로 느껴지는 청각, 그다음에 씹는 물성에 따른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얘네들과 종합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뇌에서 이것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게 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레이트 파필레라든지 말레이트 파필레, 펀지폼 박테리아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펀지폼 파필레 이런 것들이 이제 혀에 가까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확대를 해보면 요거 하나를 이제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요것이 이제 유두라고 하는데 이 유두를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요 부분을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 부분을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은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미래는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선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각각의 미래 감각 세포들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미래를 확대한 그림입니다. 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그림입니다. 자, 미래는 성인에게 한 7,500에서 9,000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미각의 감도가 저하됩니다. 뭐 연로하신 그런 어머님이 계시면은 갈수록 이렇게 어, 음식을 만드시는데 그 반찬이 점점 짜진다든가 그런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미각이 이제 점점 그 감도가 저하가 되니까 자꾸 이게 간을 더하시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 자꾸 짜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 그다음에 미래 속에는 미세포가 존재해요. 미세포. 얘네들은 미세포가 존재하고 각각의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뭐 리셉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미세포는 몸속에서 가장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10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미래는 이와 같이 양파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맛세포가 한 50개에서 한 개당 100개 정도의 맛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맛세포들은 손가락 모양의 미세 육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의 미세 육모를 가지고 있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맛 분자들이 미뢰와 접촉하게 되고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미뢰 안으로 들어가서 맛세포의 미각 수용체라는 것하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그 맛 물질이 저 빨간색이라고 그러면은 얘도 이제 미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각 자극 물질, 그렇죠? 저 빨간색이 미각 자극 물질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와 같이 수용체에 있는 특별한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하거나 이온을 통과하는 채널을 통해 채널이 통로란 뜻이에요. 채널을 통해서 맛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에서 맛세포 내에선 정기적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변화가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돼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어, 짠맛과 신맛의 경우에 대부분 이온 형태로 녹아서 맛세포에 감지되고 단맛, 쓴맛, 그 감칠맛은 맛 수용체라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맛세포에서 이게 수용체예요. 이쪽이. 요것은 통로, 채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정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근데 간혹일 줄 알았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맛성분이 혀의 미래 안으로 들어가서 맛성분이 뇌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 안으로 맛 성분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누굴 자극해요? 그 맛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하고 자극하는 것일 뿐이지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왔어. 그래서 이제 수용체를 자극하고 수용체가 그다음에 이제 맛을 맛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실제 혀 안의 유두는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게 무척 생리적인 용어들인지라 이쪽 계통의 의학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굳이 이름을 외울 필요가지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모양도 다르지만 또 그 안에 미래의 숫자도 각각 차이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래의 숫자도 각각 다르죠. 이것과 특정 맛의 강도를 강하게 느끼는 것과 연관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혀의 앞쪽 표면에는 뭐 버선유두, 앞쪽에는 이렇게 펀지폼 파필레, 버선유두, 혀의 뿌리에는 유광유두, 그 다음에 혀에 뭐 오돌도돌한 조직도 있고 여기에 혀의 70%의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혀 뒷면의 바깥쪽에는 뭐 입새 유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입안에서 다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분해가 되려면은 저기 이제 위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 일단 우리는 입안에서 이 얘네들을 대충 분해시킬 수 있는 물건이 있죠. 물질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침입니다. 그럼 침이 얘네들을 어느 정도 분해시켜 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분해 산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미래 쪽으로 그러니까 유두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미래의 맛성분들이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고 수용체의 자극함에 따라서 어, 감지된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뇌관을 거쳐서 미각 피질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혀에는 막 감각 지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미각 피질에는 기본 맛들을 대항하는 부위가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미각 피질에는 맛들을 감별을 하고 2차에서는 뭐 신호와 기억을 종합해서 맛을 음미하게 됩니다. 혀를 통해서 감지되는 것을 맛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뇌에서 그 2차 미각 피질을 통해서 종합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뇌에서 이것을 종합 분석해갖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테이스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플레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풍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풍미란 원래 음식의 맛과 향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맛, 향뿐만 아니라 오감, 뭐 씹힘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맛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냄새입니다. 우리가 맛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맛성분들 중에서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후각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음식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음식으로부터 나오는 향 분자가 우리의 코로 직접 들어와서 냄새를 감지하는 세포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비강성 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을 씹고 삼킬 때 그제서야 음식의 냄새 분자가 입안으로 코로 들어가서 냄새를 자극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후비강성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후비강성 냄새가 맛과 결합할 때 풍미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냄새 수용체가 반응하더라도 코로 직접 맡은 향기와 입안에서 코로 들어가서 느끼는 냄새가 또 뇌에서는 다르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코에서 냄새를 감지하는 수용체의 종류가 얘네들이 보통 350에서 40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후각 정보는 바로 뇌의 고차 중추로 전달이 돼서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에 담당하는 편도체하고 같이 합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버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거나 이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미각은 5가지밖에는 사실 구별할 수가 없겠지만 이 풍부한 후각의 도움을 받아서 플레이버는 굉장히 많이 종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가지 맛, 5가지 맛 플러스 후각 그렇게 되면은 무한정의 플레이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